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 영어서 매튜쌤입니다. 제 채널에 모의고사 영상을 제외하고 저의 근황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배그라든지 이런 영상이 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제가 그런 좀 잡스러운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고민을 한때 했었습니다. 근데 제 채널이요, 좀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관련 영상이 아닌 내용을 올리면 막 구독자들이 막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내 채널인데 내가 올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럴 바에는 채널 하나 새로 만들자. 그래서 그곳에다가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배그 영상이라든지, 제가 또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니까 피아노 영상, 제가 키우는 강아지 영상, 자전거 타는 영상, 이런 근황과 관련된 것들을 좀 올리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채널을 좀 오픈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채널은 제 영어 관련된 영상도 올라오겠지만, 저와 관련된 B급 영상, C급 영상 위주로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럴 예정이고,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드릴까 고민하다가, 코로나가 지금 거의 종식 단계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좀 너무 지루한가요? 제가 코로나 2년 동안요, 미용실을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지금 거의 3년 넘어가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머리가 셀프 이발이에요. 심지어 이 뒷머리도 잘 깎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뒤쪽에 이제 아이패드를 대고 앞쪽에 거울을 대고 깎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셀프 이발 치고는 좀 괜찮지 않나요, 머리?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미용실에 가는 걸 원래 싫어했어요. 시간도 아깝고, 미용실에 가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름의 대인관계니까 그것도 돈도 아깝고, 여러 가지 나는 미용실에 가는 게 싫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진 거죠. 그때부터 셀프 이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깡을 사다가, 바리깡 맞나요? 바리깡을 사다가 머리를 깎기 시작을 한 거죠. 이쪽은 이렇게 깎고. 처음에는 망했죠? 머리가 막 산발이 된 거예요. 거지같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조금 자랐을 때 다시 한번 잘라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좀 괜찮은 머리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 1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내 머리에 관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미용실에 계신 그 미용실 언니는 제 머리를 정말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 반에 한 번만 제 머리를 보시니까 제 머리에 대해서는 저만큼은 전문가가 아니었던 거죠. 잘 잘라주시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머리를 자르는 법에 대해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연습하면 내 머리에 관해서는 내 머리니까, 매일 보는 머리니까 내가 더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제 머리를 계속 자르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잘 자릅니다. 저는 앞으로 미용실을 안 갈 것 같아요. 미용 관계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머리 자르는 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매일 보는 거고 매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는 거죠. 머리 자르는 실력이. 이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 모의고사 영어 성적이 42점이었거든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요걸 등급으로 환산하면 그때 이제 80점 만점이었으니까 6등급 정도 됩니다. 3월 고2 모의고사 영어 성적 6등급.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지금 6등급 받으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이게 좋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대학 갈 수 있는 점수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타과학도 못했거든요. 문과였기 때문에 수학도 못했고, 특히 국사 한 번 진짜 못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만큼은 좀 잘하고 싶다. 나는 영어는 좀 괜찮은 것 같던데? 영어는 좀 잘하고 싶다. 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어를 외우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단어책 보고 점심에 단어책 보고, 왜냐면 단어 외에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뭘 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일단 단어가 영어의 출발이겠거니 라고 추측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단어를 외우고, 점심 때도 밥 먹으면서 단어 외우고, 학교끼리도 단어 외우고, 그리고 잘 외웠는지 항상 체크하고, 이렇게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머릿속에 한 1600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공공도서관에 가서, 시립도서관에 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외웠던 뭐 200개, 300개의 단어를 쭉 정리를 한 다음에 한번 써보기도 하고, 스펠링을 써보기도 하고, 뜻을 써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권의 단어책을 외웠습니다. 그때 제가 외웠던 단어가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지금도 아마 그 책을 팔고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더 좋은 단어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을 외우고 나서 제 점수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2등급 정도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모의고사에서. 그때 뭔가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정말 못하는 과목이었는데 조금씩 내가 관심을 갖고 쌓아나가려고 노력을 했더니 정말 이거 되네? 이게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노력을 투입해서 성과를 맛본 시간이었습니다. 그 희열과 짜릿함은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영어 학부를 목표로, 외국어 특기생을 목표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고등학교 3학년 초반에 걸쳐서 특기생을 목표로 해서 특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인데, 2017년도, 18년도 한 5, 6년 정도 전 이야기죠.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에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2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성과를 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문과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막 배워가지고 코딩을 한 거죠. 코딩을 해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체 코딩 그 줄수를 쭉 세봤더니, 이제 뭐 모듈화 돼 있어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세봤거든요. 35,000행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뭐 복사 붙여넣기 한 것도 있기도 있죠. 근데 굉장히 긴 프로그램이었는데 2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나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만든 프로그램으로 일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밖에 잠을 자지 않고 코딩에 몰입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뭘 알고 있길래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자면서 코딩을 했겠어요. 학원 수업도 해가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몰입했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걸 내가 마무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내가 제대로 하게 되면 내가 속한 집단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2018년도, 19년도 2년에 걸쳐서 만년필 특허를 하나 냈습니다. 만년필에 대해서 제가 뭘 알길래, 뭐 국제 특허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학생이 저보고 글씨를 너무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강사여서 이게 좀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글씨 못 쓰는 게. 정말 그때 쓴 글씨를 보면 한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초등학생이 왼손으로 쓴 것 같은 그런 글씨를 제가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 시작이 돼서 글씨를 막 연습을 했죠. 하루에 한 30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남의 글씨를 따라 쓰는 걸 임서라고 하거든요. 캘리그라피 용어로. 그 임서를 한 6, 7개월 정도 하니까 제 글씨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캘리그라퍼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막 무슨 여성 쇼핑몰, 여성복 쇼핑몰 뭐 간판 로고 같은 것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가죽 같은 데 이렇게 찍히는 로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특허를 내서 그 특허를 기반으로 만년필 제작해서 판매를 해서 또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기도 했죠. 제가 만년필에 대해서 뭘 알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만년필 특허를 내기 위해서 특허 관련 서적을 3권 정도 탐독을 했었고, 그리고 집에 3D 프린터를 사다가 모델링 하는 법을 배워서 모델링을 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 200번 정도 수정을 했더라고요. 모델링 파일을 수정해서 출력해보고, 수정하고 출력해보고. 굉장히 집념 있고 끈기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몰입을 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거를 특허를 낼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 큰 돈을 벌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저에겐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만년필도 그랬고, 영어도 그랬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유튜브 채널이 좀 많이 커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채널을 키울 수 있느냐? 뷰가 잘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나오느냐? 저도 유튜브 하면서 최근 한 1, 2년 정도는 다른 분들의 강의를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들 것도 찾아보고, 다른 분들 강의를 보면 정말 제가 올린 강의가 진짜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제 강의를 먼저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강의가 제 강의보다 훨씬 뛰어난데 지금은 모의고사 영상하면 제 강의를 더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2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끈기입니다. 유튜브로 저는 수익을 내서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입을 통해서 일부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내려면요, 예전에 슈카 채널, 슈카TV 아시죠? 슈카TV의 슈카월드, 그분이 분석해 준 것을 봤는데 평균적으로 유튜브가 첫 번째 수익을 낸 시점이 유튜브 시작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첫 번째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수익이. 근데 유튜브가 첫 수익을 받을 때 그 수익은요, 보통 $100가 기준입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0만원 남짓 되는 돈이 유튜브 시작부터 3년이 지나야 평균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3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수익을 받았더라고요. 14만원이 들어왔었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꾸준함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서 정말 채널을 키운다면 내가 영어와 관련된 사업을 해도 뭔가 좀 더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같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만년필이나 아니면 제 영어의 성장기와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요즘에 또 재즈 피아노 공부하잖아요. 근데 횟수를 세어보니까 3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재즈 피아노 한지. 지금 아마 제 재즈 피아노 치는 걸 보시면 기겁을 하실 거예요. 야, 3년이나 배웠는데 이렇게 못 쳐? 진짜 못 쳐요, 피아노를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재즈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 그 정도 실력까지는 절대 못 갈 것 같고, 나중에 노년기에 제가 접어들었을 때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 땅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서 거기에 예쁜 카페를 짓고, 그 카페에 굉장히 울림이 좋은 피아노를 가져다 놓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피아노 실력을 갖고 싶다는 어떤 내면의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정말 큰 업적을 이룬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학생분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내가 못한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일 때 혹은 잘하고 싶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그것만 생각하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힘들면 잠깐 쉬는 거죠. 대신에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잘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난 이걸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미래의 나의 모습 있죠. 내가 이걸 잘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 것 같다. 이거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어떤 분야든지 못하게 되는 분야는 없다.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경기도 하남시 거주하고 있는데요. 별명이 하남시 박찬호거든요. 실은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피곤해하는데 너무 뭐 민감한 소재라든지 아니면 다루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들을 제외하고는 뭐 영어나 아니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들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채널 그리고 지금 이 부채널 계정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어 영상 그리고 재밌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튜쌤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